근데 이런 말 좀 새삼스럽지만 결국 제가 그때 알아낸 건 서울대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인 거잖아요. 여튼 그렇게 어찌어찌 대학 입시를 방어하고 이제 서울대에 갔습니다. 근데 한 학교에서 20-30명씩 서울대를 가다 보니까 우와 내가 서울대 막 이런 건 솔직히 솔직한 마음에는 처음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또 그런데 그렇게 또 서울대를 가서 현타가 오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서울대는 입학 탭스라는 걸 치거든요. 근데 그 탭스를 멀쩡한 컨디션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입학 전에도 막 오리엔테이션이다 뭐다 해서 계속 모임 있고 계속 술 마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입학 탭스는 대부분 엄청난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봅니다. 근데 다 똑같이 몸이 망신창인 상태에서 치니까 결국엔 뭐 공평한 거죠. 그 점수를 기준으로 기초 영어, 대학 영어, 고급 영어 중에 이제 뭘 수강하는지가 나뉘어요. 500점 미만이면 기초 영어, 700인가 750점 이상이면 고급 영어, 그리고 그 사이는 대학 영어인데 저는 평범하게 그냥 대학 영어 들을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엔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로 전승 승리를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 술 훨씬 많이 마시고 아예 필름 끊기고 중간에 리스닝 하다가 이제 화장실에 토하러 갔다 온 애가 고급 영어 저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술 때문이라는 것도 다 핑계다 싶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저는 서울대 안에서 딱 중간 정도 되는 영어 실력을 갖고 입학을 했는데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제가 이 학교의 평균 정도 되는데 체감은 이 학교의 밑바닥이었어요. 덕분에 이제 막 20살이 됐을 때 진한 현타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살다 와서 잘하는 애들이면 내가 억울하진 않지. 막 이제 막 20살이고 나랑 똑같은 국내파인데 친구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팝송 실시간으로 가사 알아듣고 막 가사 이상하다고 깔깔 웃고 나는 팝송을 실시간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뭐 카페에서 옆자리 외국인들이 막 하는 대화 수위가 너무 높아서 막 귀 쫑긋했다면서 막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아니 얘들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던 게 그것 때문이었다는 걸 나만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또 제 주변에 미드랑 영드 자막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저 아직도 생각나는 풍경이 20살 때 제 친구가 동아리방 쇼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반지의 제왕 원서를 읽는 거예요. 아니 저걸 원서로 봐? 아니 저게 쉬는 시간에 하는 여가 생활이 될 수 있는 건가? 아니, 나는 해리포터 완전 초반에 포기해갖고 해리가 아직 두들리네 집 벽장도 못 나왔는데 또 제가 통번역 대학원의 세계 이런 걸 잘 몰라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보통 준비하는데 2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영문과도 아닌 애가 6개월 만에 외대 통번역 대학원 간 애가 있어요.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아니 저게 6개월 만에 가지는 거였나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애들만 있어 했었어요. 그리고 교환학생 가고 싶다고 막 저랑 제 친구들 한창 많이 고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들 비싼 돈을 내고 토플을 봤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교환학생 협정 맺은 학교가 연고대만큼 많지 않아서 학점도 엄청 좋고 토플 점수도 엄청 좋아야 좀 괜찮은 국가로 갈 수 있었어요.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국내파 애들이 토플 110점 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태어나서 토플 처음 본 건데. 전 그래서 토플 110점이 한 토익 900점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니지만 취업 전선 뛰어들 때쯤 보면 은근히 흔하고 어렵지 않은 느낌? 근데 저는 해커스 토플 시리즈 사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시험 봤는데 90점대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리딩 만점 받아고 그 빨이었지 아니었으면 아마 80점대였을 거예요. 나만 90점대 씨. 내 친구들은 다 100점 넘겨서 다 교환학생 갔는데 씨. 비싼 돈 주고 시험 봤는데 그때 또 한번 현타가 왔습니다. 여튼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저도 좀 서러워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영어를 어떻게 잘하는 거야? 근데 이런 말 좀 새삼스럽지만 결국 제가 그때 알아낸 건 서울대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인 거잖아요. 이런 건 나름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나 해서 영상으로도 이렇게 찍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국 주입식 교육의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어떤 그런 영어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뭐 일상 회화나 비즈니스 회화 이런 거 잘 하고 유학 가서 수업 잘 알아듣고 뭐 논문 쓰고 자막 없이 영화나 드라마 보시고 하시기 위한 영어 공부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제 경험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제 친구들한테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갖고 그걸 종합한 내용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 좋은 사교육을 받았다거나 해외에서 살다 온 적이 있다거나 하는 건 제가 그냥 논외로 치고 국내파였고 사교육 도움 크게 없이 잘하는 애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먼저 뭔가에 미친 듯이 몰입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초등학교 때 디즈니 영화 막 100번씩 보고 대사 달달 외웠다거나 뭐 미드에 미쳐 살았거나 그래서 직접 자막을 만드는 경지에 올랐거나 또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손꼽히게 영어를 잘하는 애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스타워즈 덕질을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스타워즈 팬이 별로 없으니까 얘는 이제 강제로 해외 스타워즈 팬 커뮤니티를 악착같이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영어가 늘었대요. 그래? 귀가 팔랑해가지고 저도 이제 친구들 따라서 미드를 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그렇듯 프렌즈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쉐도잉을 해야 한다. 뭐 처음에는 뭐 영어 자막 같이 깔고 보고 그 다음엔 영어 자막만 깔고 보고 그 다음엔 자막 없이 본다. 뭐 한 편을 10번씩 본다. 이런 유명한 공부법이 있죠. 다들 아시죠? 근데 한 에피소드를 여러 번 봐야 한다는 게 너무 지겹고 프렌즈는 재밌어서 그냥 쭉 보게 되잖아요. 저도 하라는 영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프렌즈 시즌 10까지 정주행한 사람이 됐거든요. 제가 모던 패밀리나 빅뱅 이론도 그냥 열심히 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면 영화가 늘지 않는다 싶어서 프렌즈를 시즌 10까지 다 봐버렸고 프렌즈를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 애정을 그대로 안고 내가 생각하기에 다시 보고 싶은 레전드 에피소드로 골랐어요. 저는 모니카 챈들러 커플이나 뭐 후반으로 가면 피비랑 그 앤트맨 커플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실 프렌즈에서 가장 유명한 건 로스랑 레이첼 커플이었죠. 저는 딱히 이 둘 커플은 그렇게 안 땡겨가지고 여튼 제가 좋아하는 커플들의 중요한 사건이 나왔었던 에피소드 위주로 이거는 보고 또 봐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계속 봤죠. 덕질하는 것처럼. 저는 섀도잉도 해보고 섀도잉을 안 하기도 해봤는데요.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섀도잉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말을 빨리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 섀도잉을 한다면 그거는 no. 그러니까 어차피 영어 말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말 빨리 하기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드의 그 배우들 속도를 따라하면서 속도만 따라하고 표현 다 틀리고 엉터리로 말하는 것보다는 나의 페이스에 맞게 나의 속도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훨씬 영어를 잘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속도로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을 나중에 마주쳤을 때 그때 반드시 알아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목표로 삼고 섀도잉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찬성이에요. 내 입으로 말하는 건 그냥 그 속도에 익숙해지기 위한 거죠. 여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 자막 깔아서 그냥 보고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 영어 자막만 깔고 쉐도잉 뭐 따라도 해보고 그 다음엔 뭐 영어 자막 없애고 일일이 뭐 손으로 다 딕테이션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뭐 내 머릿속에서 저 문장을 거의 정확하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다 알아들었다 싶을 때까지 계속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10번 봐야 가능해지는데 하면 할수록 횟수는 줄어들 수 있겠죠. 요즘엔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서 이제 영화 자막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깔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하니까 저도 그때부터 좀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어 듣기 평가 성우가 하는 영어만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미국인 말이 들리고 내가 좋아하는 할리우드 배우들 작품 중에 자막이 없는 작품들은 자막 없이 봤는데 그게 사랑의 힘으로 들리는 경험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20살 때는 저랑 비슷한 상태인 애가 있었는데 베네딕트 컴버배치에 미쳐서 막 덕질하더니 얘가 따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토익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도는 안 해봤는데 그 마블이나 뭐 닥터 후 이런 건 2차 창작이 유명하잖아요. 그 2차 창작 그 영어로 된 팬픽을 읽다가 영어 실력이 쑥쑥 느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에 빠져서 몰입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영어가 는다는 말의 핵심은 그러니까 같은 걸 반복해서 보는 게 필요한데 다짜고짜 공부를 왜 그렇게 한다고 접근을 하면 당연히 지겹고 안 하게 됐죠.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같은 거 계속 보는 게
근데 너무 그냥 당연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뭐 계속 영어에 노출이 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대학 다닐 때 강제로 느는 영어도 있죠. 대학 교재가 전 거의 원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본도 없는 원서. 그래서 전공 관련된 어휘나 표현은 지금도 너무 잘 알아요. 그때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죠. 난 이상하게 미드가 너무 재미없고 할리우드 배우들도 관심이 없어. 난 그냥 한국 드라마가 제일 좋아. 나 완전 흥선대원군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나 예능 중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을 골라서 영어 더빙, 영어 자막으로 깔아놓고 한번 미드 보듯이 봐보세요. 뭐 꼭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더라도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뭐 눈물의 여왕 같은 뭐 넷플릭스 해외백을 다 넘긴 드라마들은 영어 더빙이 다 있거든요. 아니면 뭐 한국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뭐 미국 토크쇼 출연했었던 뭐 분량을 본다든지 뭐 하는 걸로 그렇게 다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또 추천해드리는 방송은 좀 고전적이지만 아리랑 TV입니다. 아무래도 뭐 한국의 뉴스, 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영어로 전달하는 방송이니까 좀 내용이 훨씬 친숙해요. 그리고 아리랑 TV의 팟캐스트 잘 찾아보시면 한국 문화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의 방송들이 있고 본인에게 맞는 게 또 있을 거거든요.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커피 브레이크라는 방송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한국 문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진행하시는 분이 말도 되게 재밌게 잘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영어 공부하기에 진짜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너무 뭐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잖아요. 뭐 제가 굳이 뭐 특정 채널들을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뭐 당장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뭐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이런 거 추천하는 영상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영어를 쓰다 보면 미국식 영어 발음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인터뷰 상대들이 세계 각국에서 다 오셔가지고 막 유럽인들이 쓰는 영어, 인도식 영어, 아랍어 억양 들어간 영어만 진짜 다양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랑 유튜브도 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 콘텐츠로 보시는 게 실전에서 영어를 할 때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건 제가 찾아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잘 뒤져보면 한국인인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온 콘텐츠를 듣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그러니까 나의 영어의 유창함의 목표는 이 사람이야 하고 잡고 들어가기 좋은 거죠. 뭐 말하는 내용도 친근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중에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든 팟캐스트 중에 넷플릭스 직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뭐 나라별로 뭐 직무별로 인터뷰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넷플릭스 코리아 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것저것 검색하다 우연히 그 방송을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또 뭐 코리아 편 아니더라도 세계 각국의 넷플릭스 직원들의 다양한 억양과 뭐 발음을 접할 수 있겠죠. 여튼 그냥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목표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뭐 이런 내가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엔터테이닝하게 즐기시는 걸로도 충분한데 아니다. 난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고 고급 영어로 가고 싶다. 는 게 목표라면 이제 필사나 원서 읽기, 뭐 CNN이나 BBC 뉴스 보기도 추천해 드립니다. 뭐 원서나 뉴스 보는 건 각자 레벨에 맞는 텍스트 골라서 뭐 예상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필사는 제대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그냥 따라 적으면 하나도 효과가 없고요. 이제 필사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쭉 읽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장 단위로 암기하면서 그걸 그대로 노트에 옮긴다고 생각하면서 필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엔 그대로 못 옮기죠. 엉망진창이고 다 틀리겠죠. 내가 제대로 암기해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하는 게 진정한 필사 공부법이고요. 초심자라면 디어 애비 같은 일상 소재 뭐 상담 사이트가 좋고요. 뭐 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데 좀 더 고급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뉴욕타임즈의 에디토리얼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미드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뭐 하는 목표가 생기셨다면 내가 붙잡고 반복해서 보던 회차가 있잖아요. 그 한글 자막을 따로 추출해서 뽑으신 다음에 그걸 보고 영어로 영작하고 그게 실제 영어 대사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보는 훈련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자극받고 저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뭐 세월이 흘러서 결국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업계가 영어를 잘해야 유리한 게 많았어요.
왜냐, 영화제 앞두고 기자나 평론가들은 스크리닝 룸에서 미리 상영작을 보거든요. 근데 영어권 국가들은 아예 자막이 없고 그 외 국가면 영어 자막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 종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면 훨씬 수월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겠죠. 또 통역 없이 영어 인터뷰를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해외 미디어 행사 출장 가면 진짜 덩그러니 저 혼자 있는데 취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먹고 엔터 업계뿐이겠습니까? 그냥 일반 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영어 잘하면 뭐 기회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꼭 일이 아니더라도 문화생활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도 영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영자랄 되고 싶은 분들, 입문자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아직 한국에 수입되지 않은 영화들이나 뭐 수입된 적이 있지만 구하기 힘든 작품들은 해외 직구로 블루레이 구매해서 보면 훨씬 저렴하고 뭐 다양한 작품 접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꼭 뭐 영미권 작품 아니더라도 뭐 대만 영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 자막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베이스가 있으면 이런 작품들을 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작품을 합법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또 영화가 아무래도 할리우드 시장이 제일 크고 서구권에서 먼저 크게 발달했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돼요. 관련 자료가 영미권 쪽에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자료 조사할 때는 늘 미국 쪽 사이트 먼저 뒤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입문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화 보고 나서 그게 고전이든 뭐 최신 영화든 메타크리틱 사이트 가서 그동안 어떤 리뷰들이 나왔었나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시면 21세기에 나온 영화라면 구글에서 감독 인터뷰 검색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뭐 그 분야에 공부를 깊게 한 학자들이 쓴 영어 논문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이런 게 되려면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어땠거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 때문에 했던 고민이랑 뭐 영어 공부 방법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어떤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